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식과 정리를 그대에게 이정렬입니다. 오늘 5월 18일이고요. 8시를 지났는데 두산 에너빌리티 브리핑을 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일단 시장에 대한 부분들 오늘 좀 차익 실현 매물들이 살짝 나와줬습니다. 오늘 외국인이나 기관이랑 그동안 좀 매수를 하면서 주가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기관이 외국인한테 물량을 좀 떠넘기는 그런 과정들이 좀 있었는데 오늘 외국인들이 두산 에너빌리티를 매수를 하지 않고 개인 투자자들이 매수를 하면서 주가를 일단은 방어를 하진 못하고 주가가 좀 조정을 좀 받았습니다. 3.4% 정도 조정을 받은 것들인데 일단은 시장에 대한 부분들 좀 보면 일단은 환율이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조정을 받고 있고 1260원대를 좀 이탈을 한다라고 하면 외국인들이 시장에 들어와 준다라고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오늘 강세 흐름들 갭을 상승을 시키면서 갭을 또 메꿨습니다. 메꾸는 과정에서 기관에서 금융투자에서 차익 실현 매물들을 좀 출회를 하면서 외국인한테 물량을 좀 떠넘겼습니다. 외국인들이 슬금슬금 들어와 줄 것 같으니까 물량을 국내 시장에 좀 들어와라라는 그런 측면에서 넘겨준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손해는 아니고 약간 이제 최근에 좀 매수를 했던 거 단기 차익 실현 흐름들이 좀 있었으니까 뉴욕 증시는 긍정적인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근데 외국인들도 좀 들어올 것 같으니까 물량을 떠넘기는 과정에서 갭도 메꾸고 이 상승 갭 있잖아요. 상승 갭도 메꾸고 뭐 특징적으로 그 추가적인 하락 움직임들은 보여주진 않았는데 일단은 시장에서의 차익 실현 매물들이 좀 나와주면서 여기에 따른 차익 실현 흐름들도 두산 에너빌리티도 같이 좀 보여줬다. 강세 흐름들을 장 초반에 강세 흐름들을 살짝 갭을 좀 뜨고 하는 모습들 보여주다가 지수에 따라 움직임들을 보였습니다. 근데 지수 대비해서는 조금 약세 흐름들을 보여줬어요. 공매도가 다시 증가됐습니다. 외국인들도 매도로 전환이 됐고 공매도가 조금 증가됐다라고 하는 것들은 보니까 얘들 수급이 좀 계속 지금 단기적으로 왔다 갔다 하고 있구나. 이 정도로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 주가가 조정을 받으면은 하단 구간 18,750원 이 부분 여기서 이 부분에서 갭을 또 다시 메꾼 다음에 반등 흐름들 추세가 언제 전환이 될지 이게 좀 걱정인데 지지 구간들 여기서 보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이 부분 안에서 주가 움직일 가능성들이 좀 높지 않겠나 그런 생각들이 좀 드는데 일단 이거는 추이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좀 돌파되기를 좀 바래봤는데 여기서 좀 저항 구간이 좀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소화한 다음에 사실 상승 추세로 전환이 되는지 이 기간 동안에서의 보수적인 뭐랄까 좀 시나리오적인 부분들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가능성들을 염두를 해두자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도 좀 안 좋게 반영이 됐었거든요. 미국이 러시아, 그러니까 유럽 원전에 대한 사업성에 대한 부분들이 자, 간단하게 좀 설명드리면은 유럽이랑 지금 러시아 가스도 그렇고 원유도 그렇고 가스, 원유 금수 조치를 진행을 해야 유럽이 전력난이 와가지고 원전에 대한 부분들, 에너지에 대한 부분들이 강세 움직임들을 좀 보일 수가 있거든요. 원전이 필요하다라는 부분에서 투자가 진행된다. 적극적인 투자가 진행된다. 러시아의 가스 의존도를, 에너지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이 러시아산 가스랑 원유랑 유럽 입장에서는 원전 에너지 입장에서는 이 의존도가 러시아 의존도가 줄어들어야 돼요. 줄어들어야 되는데 러시아 원유를 대체하기 위해서 베네수엘라 제재를 완화를 시킨다. 러시아 원유를 대체하기 위해서 베네수엘라에 대한 원유를 제재를 완화를 시킨다라고 하면은 유가가 안정이 될 수 있는 요인들입니다. 유가가 계속 상승을 해야 물가가 상승을 하고 에너지에 대한 부분들에서 적극적으로 투자를 해서 물가를 낮추기 위해서 에너지 안전을 안보를 확보하기 위해서 원전에 대한 부분들이 투자가 적극적으로 진행될 수 있겠다라고 보는 것들인데 일단은 베네수엘라에 대한 원유 수출 여전히 허용되지 않고 있는 상황들에서 제재는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들인데 대화는 일단 해보겠다. 유가를 하락시키기 위해서 대화를 해보겠다. 이런 얘기들이 나와주니까 이렇게 되면은 원유가 안정을 받으면 원유가 대체가 러시아산으로 완전히 대체가 되게 되면은 가격들이 떨어질 거고 에너지에 대한 부분들 제재가 러시아에 대한 의존도를 성공적으로 낮추게 되고 원전에 대한 필요성들이 낮아지는 거 아닌가. 약간 이런 우려감들도 반영이 됐던 것 같아요. 원유 수출 가능성들 때문에 일단 원유가 하락을 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들이고 근데 사실 실질적으로 원유 가격들 하락하는 것들은 전쟁이 진행이 된다라고 어찌됐든 간에 전쟁이 안 끝난다라고 하더라도
원유는 시장에서 뭐 공급망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확인을 하면서 안정이 될 겁니다. 원유 가격들은. 근데 중요한 것들은 탄소 배출, 탄소 중립 이런 것들도 유럽이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수소 사업을 연계를 하기 위해서 원전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반영이 되고 있다라는 것들도 지금은 단기적으로 원유가 하락을 하는 것들 때문에 원전에 대한 의존도 이런 것들의 뭐 중요성에 대한 부분들의 차질이 좀 있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감들로 투자 심리가 살짝 반영이 됐던 것들이 시장 대비해서 조정을 살짝 받았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소식들도 있었는데 러시아 석유를 금수하는 대신 수출 수입을 좀 금지하는 대신에 가격 상한제라든가 관세 부과 이런 것들을 G7이랑 논의를 할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합의를 실패를 했던 이유들이 헝가리가 뭐 벨기에에서 진행이 됐는데 합의를 좀 진행을 못했던 게 러시아산 석유에 의존해온 헝가리가 대체 설비 뭐 원전이라든가 신재생이라든가 러시아에 대한 원유를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서 투자해야 되는 비용들이 수억 달러가 들어간다. 그런 것들 때문에 헝가리가 찬성을 하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러시아에 대한 석유, 가스, 석탄 이런 에너지 의존도를 제거해야 되는 것들이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들임에도 불구하고 만장일치로 찬성이 되고 있지 않는 그런 상황들 때문에 러시아에 대한 금수가 실패가 됐다라고 하는 것들도 원전 그리고 특히 에너지 기업들의 영향을 받은 요인들이지 싶습니다. 이런 것들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또 좋은 소식들이 하나 들려준 건 있습니다. 수소법 개정안이 되면서 원전도 원전으로 해가지고 핑크 수소, 원전을 활용한 수소를 생산하는 것들 이런 것들에도 청정 수소 범위에 포함시킬 수도 있을 것이다라는 전망들이 좀 나와주고 있는 상태예요. 그렇게 되면은 원전에 대한 수소 산업을 하기 위한 탄소 중립을 하기 위한 그런 조치에서 원전에 대한 부각이 산업에 대한 부각이 더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뭐 물론 국내뿐이긴 하겠지만 이거는 이제 다른 나라들 뭐 사우디 아랍 뭐 유럽 같은 경우에서 청정 수소에 대한 범위를 포함시킬 것이냐 이런 부분들도 중요하게 적용이 되긴 하겠지만 일단 국내에서는 친원전의 행보를 청정 수소에 대한 행보를 이어간다. 그러면 두산 에너빌리티가 원전 SMR을 연계를 한 수소 생산에 대한 민간 투자가 진행될 수 있는 게 소형 모듈 원전 SMR이잖아요. 이런 부분에서도 우호적으로 적용이 될 수 있는 그런 소식들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5월 20일이 일단 지나야 될 것 같아요. 좀 예민한 상황들이긴 한데 두산 에너빌리티가 계속 예민한 상황들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들인데 신주의 보통주가 상장이 된다. 근데 이 상장일이 5월 20일입니다. 5월 20일. 5월 20일이기 때문에 이 뭐 신주 워런트 같은 것도 5월 20일에 변경 상장이 좀 된다라고 하고 이런 부분들이 물량이 이렇게 워낙 지금 물량이 좀 많다 보니까 주식수가 많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그렇게 많아 보이는 주식 수량은 아니에요. 근데 이것도 물량이 상장이 되면 공매도가 좀 늘어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물량을 일단 소화를 해야 된다라는 게 조금 부담스럽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18일이고 오늘이 이 거래일 그러니까 2일이죠. 20일까지 금요일까지 그리고 다음 주의 움직임들 이 범위 내에서 어떻게 움직여지는지 가능성들을 좀 판단해보고 긍정적인 소식들이 좀 들려줄 수 있을지 이런 것들도 같이 이 구간 안에서 어떻게 움직여질지 같이 최악의 상황에서는 이 정도로 예측을 하고 있는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범위 내에서 염두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계속 이제 원전에 대한 부분들이 이슈가 계속 나와주고 있는 상황들인데 한미 정상회담도 진행이 되고 이제 21일부터 진행이 됩니다. 원전에 대한 소식들을 들려주면서 이 상단 추세를 돌파를 해줄지 이런 부분들도 포인트로 같이 지켜보자라고 정리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이런 것들 개인적인 생각들 참고를 하셔가지고 투자 판단은 여러분들 뭐 걸을 건 걸으시고 뭐 참고할 건 참고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투자에 대한 판단은 여러분들이 해주시길 당부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